법조 컬트 신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구독은 판결처럼 신중하게, 좋아요는 무죄처럼 시원하게, 알림은 상고처럼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법정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가봤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처럼 조용하고 목소리는 작게 해야 하고 높은 곳에 판사가 앉아있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여긴 법조 컬트 신전이구나. 웃기죠? 근데 그 순간 진짜로 등골이 서늘했어요. 앞에는 판사석이 높게 있고 양옆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앉아있고 뒤에는 방청객들이 조용히 앉아있어요. 예배당이에요, 완전히. 판사는 신부, 검사는 집사, 변호사는 기도를 대신해주는 사람. 그리고 저는 죄인이었어요. 아니, 죄인으로 의심받는 사람.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라 그런지 왜 이렇게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가본 적 없어도 상상은 되시죠? 요즘 뉴스 보면 전관예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판사 출신 변호사들 연봉이 수십억씩 오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역겹습니다. 판사 하다가 변호사 되면 수임료가 몇 배로 뛰어요. 왜요?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 아니죠. 연줄이 있으니까예요. 법원 사람들 알고, 시스템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까. 이게 정의예요? 이건 장사예요. 법을 가지고 돈 버는 장사. 이곳의 교리 1장 1절은 이겁니다. 법은 평등하다. 단, 예외는 존재한다. 평등한데 예외가 있다고요? 그럼 평등이 아니죠. 예배는 재판이고, 고해는 진술이고, 헌금은 수임료예요. 변호사 선임료 아세요? 작은 사건도 수백만 원, 큰 사건은 억 단위예요. 제 사건은 작았어요. 그래도 500만 원 냈어요. 그 돈 내면 뭐가 달라져요? 판결이 바뀌나요? 법적으로는 안 바뀌죠. 근데 바뀌어요. 실제로는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무죄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등인가요? 판사가 앉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왜 높을까요? 공평하게 보려고. 천만에요. 내려다보려고 높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구나. 무서웠어요. 진짜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인생을 결정해요. 이게 정의라고요? 법조인들은 정의를 설교해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믿는 건 연줄이에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왜 비싸요?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저 판사 내 후배야, 저 검사 내 동기고. 이게 정의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판사님, 제 사건을 무혐의로 하소서. 웃기지만 현실이에요. 판사 출신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요? 당연히 판사 출신이요. 돈 더 주고서라도 이길 확률 높은 쪽을 택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법을 믿는 게 아니라 법 가진 사람을 믿는다는 거.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믿는다는 거. 이게 법조 컬트의 진짜 신앙이에요. 변호사들은 말하죠. 법은 복잡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맞아요. 법은 복잡해요. 근데 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국민이 이해 못하게 만들어서 전문가한테 의존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비용이 수천만 원이에요. 돈 없으면요? 국선 변호인이 있긴 해요. 근데 국선 변호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만큼 해줄까요? 안 해요. 결국 법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법대 나왔고, 다 같은 시험 붙었고, 다 같은 공부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면 판사가 변호사 되고, 검사가 변호사 돼요. 법 조계는 회전문이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서로 안면 쌓고 연줄 만들어요.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시험 봤고, 같은 세계에 살아요. 우리랑은 다른 세상이죠. 그들만의 리그예요. 재판 방청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한번 가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검사가 말하고, 변호사가 반박하고, 판사가 듣고. 연극이에요. 대본 없는 연극. 근데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 연극. 판사 표정 보면 알아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그냥 절차 밟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믿어요. 제가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 원 냈다고 했죠? 작은 사건이라 싸게 해준 거래요. 큰 사건이면 몇천만 원, 억 단위예요. 정의가 이렇게 비싸요? 법은 평등하다면서 왜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가난한 사람은 국선 변호인 받아서 형식적인 변론 받고 져요. 부자는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기죠. 이게 정의라면 정의는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정의가 아니라 상품이에요. 돈 주고 사는 상품. 근데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법을 믿어야 해요. 왜냐고요? 법 말고는 믿을 게 없으니까. 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불공평해도, 돈으로 움직여도 법이 없으면 뭐가 남아요? 주먹이 남아요.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 그것보다는 법이 나아요. 불완전해도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법을 믿기 싫지만 안 믿을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법조 컬트의 신도예요? 아니면 구경꾼이에요? 저는 신도였다가 구경꾼 됐어요. 제 사건 끝나고 나서는 법정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또 갈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사기 당하면, 사고 나면. 그때 또 신도가 되는 거예요. 돈 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판결받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아주 평등한 삶. 여러분의 정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얼굴인가요? 저는 법정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정의는 이긴 쪽에 있는 건가, 오른쪽에 있는 건가? 저 이 얘기하면서도 답답해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법조 컬트 신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우리는 이 컬트의 신도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법을 믿어야 하고, 정의를 바라야 해요. 그게 어쩌면 가장 슬픈 신앙일지도 몰라요. 비록 그 정의가 비싸고, 불공평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요.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정의가 뭔지. 문의 및 제보는 메일이나 댓글 부탁드립니다.